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요즘 7월이었고 굉장히 또 덥고 또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좀 날씨가 변화가 좀 무쌍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입주협회의 의결을 위한 안건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요, 좀 3번에 걸쳐서 설명드리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그 관련 조항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에는 별지제 7호 서식의 그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협회의 의결을 위한 안건 제안.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계약 준칙 제37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서울시 이외의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이 있으면 그 관리규약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계약 준칙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제 1항 읽어보겠습니다. 안건은 별지제 7호 서식에 따라서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 등이 제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건이라는 것은 누가 제안할 건가? 그 제안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제안자는 누구라고요? 동별대표자가 제안할 수 있고, 또 관리사무소장도 제안할 수 있고요. 또 입주자 등도 제안이 가능하다는 점.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입주자 등에는 몇 명 이상이 제안을 해야만 되느냐? 거기에는 인원이 없어요. 그죠? 하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예를 들면 입주자 등 10명 이상 또는 뭐 10분의 1 이상 이렇게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그 인원 이상이 같이 함께 제안이 돼야만 가능하다,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이 무엇이냐라는 의미, 개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밑에 주의 박스에 보시면 안건이란 토의하거나 조사해야 할 사실이다 그랬어요. 토의하거나 조사를 해야 할 사실. 토의를 위해서 안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건을 상정하려면, 또 안건을 결의하려면, 의결하려면 조사가 필요하죠. 이 조사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를 해야 된다. 조사해야 될 내용들은 여기 별지제 7호 서식에 어떤 것을 조사해야 될지 조사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주의사항이 뭐냐? 여기서 안건이라고 해서 어떤 안건이든 무슨 안건이든 전부 다 가능하냐?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 안건이라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보시면 입주대표의 의결사항이라고 나와요.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총 17개 내에서만 의결이 가능하다. 마지막 제17호에서는 관리규약으로도 위임해서 관리규약에서도 그 의결사항이 또 나옵니다. 서울시 준칙에서는 관리규약 제38조 사항에 1호부터 몇 호까지 쭉 의결의 사항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안건이라는 것은 시행령 14조 2항에 따른 안건, 그리고 관리규약 38조 사항에 따른 그런 안건에 대해서만 제안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외에 법령하고 관리규약 이외에 있는 안건을 만약에 의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것은 무효가 되고 또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무효가 된다는 점은 밑에 나와 있어요. 관리규약 제39조 5항 서울시 준칙 얘기하는 겁니다.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는 이 의결사항, 관리규약 의결사항, 이걸 말합니다. 또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권한은 누가요? 똑같은 거예요. 대표 의결 권한. 또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유효, 무효. 여기처럼 무효다 이거죠. 무효. 따라서 시행령과 또 관리규약에 있는 이 의결의 범위를 벗어나서 만약에 의결한다면 그것은 무효가 돼요. 또 나중에 재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재심에 대해서는 전에 강의한 내용이 있죠. 그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읽어보겠습니다. 안건을 제안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동부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 등 그 자가 제한 이유하고 또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 추계서 또 근거 등을 첨부해서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안건을 제안한 자가 여기 위에 있는 1항에 있는 동부대표자, 소장, 입주자 등 이렇게 어느 하나의 자가 제안할 수가 있는데 그 제안할 때는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위에 나와 있는 이 별지 7호 서식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 서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제안 이후에 무슨 내용을 넣어야 될지,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제안한 자가 제안 이후 주요 내용을 안건을 제안하게 되면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고서 제안자 일단 협의를 하게 되죠. 협의를 하고 이 별지제 7호 서식에 보면 비용 추계서라는 내용도 나오고 관련 근거 등이 나옵니다. 요거를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제안자와 협의해가지고 요 내용을 같이 내용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회장님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장님은 그 서면으로 받은 안건 제안서 별지제 7호 서식에 있는 내용을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 그때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할지 말지 회장님이 고민하지 말고 안건 상정을 반드시 하란 얘기예요. 그죠? 제안자하고 관리사무소 소장이 협의해가지고 별지제 7호 서식을 완벽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서식을. 그러면 그거를 회장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면 회장님은 그 안건을 상정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대표회의에 상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게 뭐냐? 인신 공격성 안건이라든가 아니면 사생활, 비밀 이런 거를 좀 침해하는 그런 안건 또는 반복적인 제안, 여러 번 계속 똑같은 안건을 제안하는 이런 것들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 일단은 의결을 먼저 하란 얘기네요. 거쳐서 추후에 안건 상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 이거죠. 제외할 수 있다. 결국은 인신 공격성 또는 사생활 비밀 또 반복적인 제안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의결할 수 있으나 앞으로 또 이런 것이 나오면 이거는 적합한 안건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안건이 상정되면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의결을 거친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부적합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그냥 의결만 거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건 제안자는 모르죠. 따라서 그 안건을 제안한 자한테 왜 제외했는지 그 사유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알리는 방법으로는 그냥 구두상 알리는 것보다 서면이나 또는 전자편,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법적 다툼 같은 경우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건 제안자한테 당신이 제안한 안건 보니까 인신 공격성이네요.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네요. 또는 반복적인 제안이네요. 이번에는 의결하지만 앞으로는 의결할 수 없으니 제안을 좀 삼가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안건 제안자에게 알려주는데 그냥 구두상 알려주면 그 증거가 없죠. 따라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서면을 알려주고 또는 전자편 알려주고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안건을 제외를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그 안건 제안자한테 알려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